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15편입니다. 그리고 15편까지 해가지고 녹한다가 PCB 만드는 시리즈를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거 마지막 편입니다. 자, 처음에는 카이캐드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카이캐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쭉 알아봤었고, 그 다음 마무리로 부록으로 EasyEDA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EasyEDA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카이캐드에서 못하는 딱 한 가지 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자, EasyEDA. 카이캐드에서는 SMT 주문이라는 거를 사실상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EasyEDA를 쓰는 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단계에 제가 EasyEDA 가지고 SMT 주문을 만약에 뭔가 할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이캐드도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던 시절에 한번 그냥 도전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가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뭐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작동이 되었어요.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어요. 제가 이 보드가 완성되었을 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확률로 따지자면 한 20% 정도? 한 20% 정도 작동될 것 같고 한 80%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작동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나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 그 과정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EasyEDA 가지고 SMT 주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SMT 주문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카이캐드나 EasyEDA는 PCB 보드 디자인하는 툴이에요. 여기서 생산된 결과물은 거버 파일이라는 게 최종 산출물입니다. 이 거버 파일이 PCB 생산 업체에 넘어가게 되면 기계가 PCB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럼 요거 가지고 PCB가 짠 하고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PCB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PCB 외형하고 배치한 풋프린트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딱 만들어주는 거고 요 자리에 우리가 납땜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땜까지 해주는 서비스, 부품을 여기 배치해가지고 납땜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SMT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동일하게 우리 PCB 만드는 거 JLC PCB에 주문할 거거든요. 여기서 SMT 주문까지 같이 진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산, PCB 만드는 거 더하기 부품 실장까지 해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게 SMT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비싸겠죠. 부품을 납땜까지 해주는데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소름 끼치게 비싸진 않지만 우리가 PCB 만드는 단가를 비교해 보면 SMT 주문은 요 안에 배치되는 부품도 있고 또 사람 손도 가고 또 기계 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단가가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보드 1000개가 있다. 한 개 한 개 납땜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때는 기계를 돌려야지,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소량으로 뭔가 재미난 작품을 만들 때는 직접 납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납땜하기가 귀찮을 때 그럴 때는 SMT 주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SMT 주문이라는 걸 하려면 우리 크게 부품은 두 종류 타입이 있잖아요. 스루올 타입의 부품이 있고 SMD 타입의 부품이 있는데 얘는 SMD 부품으로 해야 SMT 주문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녹화한다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들여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주문한다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문을 할 거냐? 주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문할 계획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참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 PCB 만드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단순한 이 카이캐드하고 EGDA를 제가 활용하는 목적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아두이노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재미있게 점퍼 케이블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이지 뭐 만들었는데 뭐 발열이 어떻고 뭐 전기 세기 뭐 전기 뭐 스파크가 튀면 고장이 나네 마네 이런 얘기는 저는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스스로 검색해 가지고 극복을 하시고 딱 어떻게 하면 생산을 하겠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네요. 짝짝짝짝짝짝 금메달.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춘택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도희님인가요? 도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1등요. 이상한 고무장갑 같은 거를 이모티콘을 딱 날려주셨네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통이 심해가지고요. 이 뭔가 뭐라 하면 좋을까? 이 컨디션이 요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원래 저는 올빼미거든요. 새벽에 한 4, 5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 시간에 뭔가 그게 좋아요. 능률이 좋습니다. 다다다다다 하다가 오전 내내 자고 점심시간에 일어나 제가 12시가 저한테는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딱 일어나는 건데 제가 그 최근에 학교 수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학교 수업이 오전 수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체 리듬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좀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간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착착착착 좀 하이가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것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결과물이 이거였는데요. 이 아두이노 실드예요. 아두이노 실드에 릴레이 하나를 딱 연결을 하는데 기본적인 작업은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못했던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내부에 엣지컷을 집어넣는 작업을 안 했는데요. 카이캐드에서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근데 EGDA에서 오늘 14-5번 방금 보여드렸던 그 릴레이 보드를 똑같이 카피해 와가지고 내부 엣지컷 적용하는 거를 오늘 예제 1번 첫 번째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비아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이냐 카이캐드에서 했던 자료를 우리 같이 보면서 해보죠. 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 우리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패드라는 것은 부품을 집어넣어가지고 납땜하는 그 납땜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부품이 딱 꼽히는 위치. 그리고 그 부품 간에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 배선이 양면 PCB 기준으로 전면, FCU면, BCU면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F면에 이렇게 연결하고 혹은 B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면은 제가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고 B면을 점선으로 표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패드가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이 패드가 연결되기 위해서 F면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제약 조건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못 가니까 아랫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패드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얘가 뒷면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앞면으로도 못 가고 뒷면으로도 못 가는 길이 막혀버린 셈이 되겠죠. 우리 그럴 때 비아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비아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교차로 아시죠? 차 도로 두 개가 딱 포개지는 교차로에서 지하차도가 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일자로 쫙 놓여진 F면에 일자로 쫙 놓여진 길이 있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 통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로 하자면, 내가 굳이 이거를 F면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지하차도 조그마한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요 사이 구간은 뒷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밖으로 나와서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까지는 F면, 요까지는 B면, 요까지 F면.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비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아라는 거 하는 것은 조그만한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면과 뒷면을 이어주는 조그만한 패드. 얘가 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아래면으로 지하로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면 좀 전에 했었던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돼 있었던 거. 자, 얘는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하여간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자, 요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빨간 줄 두 줄 보이죠? F면입니다. 얘가 일로 지나가기 위해서 노란 색깔 비아 두 개를 통과하고 파란 색깔은 뒷면이에요. 이렇게 아래면으로 돌아가는 방식. 비아고요. 자, 그리고 요 케이스도 한번 보죠. 아래면, 아래쪽, 뒤쪽 둘 다 이렇게 외통수가 되었을 경우에 빨간색으로 가다가 파란색으로 가다가 빨간색으로 가고 비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게 되는 거죠.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써놨죠. SMD 부품 같은 경우는 비아를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SMT 부품 주문을 한번 해볼 건데, SMT 주문은 모든 부품이 다 SMD로 해야 되는데 단면만 쓰기 때문에 뒷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런 SMD 패드가 있어요. 이 패드가 전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SMD 패드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얘 두 개는 여기로 갈 수 없으니까 뒷면을 쓰겠다라고 하면 뒷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두 개 다 패드가 앞면에 있다면 얘는 단면이기 때문에 자기 면에서만 배선 아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BR을 통해서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BR을 제가 들고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쓰는지 우리 조금 이따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3번부터 5번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SMT 주문을 하기 위해서 LCSC라고 하는 저거는 회사예요. 부품 회사입니다. 뭐 저항 LED, 뭐 커넥터, 다이오드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고, 그리고 JLC PCB가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고, EasyEDA가 그거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세 개를 잘 구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BOM 파일을 우리가 EasyEDA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더라? 하여간 내 PCB 보드에 있는 부품 목록을 BOM이라고 그래요. 빌 오브 머테리얼이든가 뭐 뭘 줄인 건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부품 목록이에요. 내 PCB 보드에 실장할 부품 목록. 그러면 이거 부품 목록을 어떻게 우리가 생성하면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BOM 목록, 여기 BOM 파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JLC PCB에서 LCSC의 부품을 주문해가지고 자기들이 부품을 실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SMT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주문을 넣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까지 오늘 쫙 하고 남아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SMT 주문을 몇 가지 샘플을 한번 해본다 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좀 가고 싶어졌네요. 후닥닥 한 15초 정도 화장실 갔다 와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왔습니다. 빨리 갔다 왔죠? 잽싸게 갔다 왔습니다. 자, EasyEDA
실행하겠습니다.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좀 덥네요.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선풍기 좀 켤게요. 좀 어수선하네요 오늘. 자, 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자 14-5번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어제 마지막에 시간이 급해가지고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었던 게 요 릴레이 밑에 있는 이거 요거 저 3D로 다시 일단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요 터미널 블럭하고 릴레이하고 선 3개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요 릴레이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이 배선은 뒷면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전면에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하위 레이어에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그죠? 위에 있으면 위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우리가 시중에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를 참고를 해보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놈이 어디냐면 제가 하나하나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자, 이거 4채널 릴레이거든요. 요거 아랫면이에요. B면입니다. B면에 배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모방을 하자면 이게 뒷면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 부분을 저 방금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또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돌리는? 자, 이 돌리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돌리죠? 카이캐드처럼 이렇게 딱 조금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모르겠다. 자, 비슷해 보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코일이에요. 코일 두 개하고 여기가 커먼 COM인데요. 요렇게 홈이 파인 거 보이죠? 요 홈을 제가 내부 엣지 컷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식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에 엣지 컷이 밖에 있으면 PCB의 외형을 결정하는 거고 엣지 컷이 내부에 있으면 파내는 겁니다. 안에 거를 파내는 거. 그럼 얘는 지금 요만큼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절연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저거랑 똑같이 하자면 여기 내부에 엣지 컷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오늘 예제 1번입니다. 예제 목차. 1번. 자, 예제 14-5에서 만들었던 릴레이 보드에 내부 엣지 컷을 적용하시오.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는 건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이그젠플 15-1 그리고 14-5를 그대로 카피해 오겠습니다. 자, 카피해 가지고 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지고 오려면 그때 어떻게 했더라? 일단 PCB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 요거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됐죠? 그러니까 저장하고 다시 해보면 자, 적용됐죠? 앞면 뒷면 이거 얘 뭐예요? 이건 뭐지? 이게 지금 절묘하게 두 개가 포개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좋아. 이것도 좋은 어떤 기술이네요. 자, 앞면 뒷면.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가
맞죠? 이거 지금 여기 거 맞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내부에 엣지 컷을 넣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엣지 그 PCB 외형에 대한 거는 다 레이어가 이거잖아요. 보더 아웃라인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그릴 건데요. 자, 여기는 요 느낌으로 그대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느낌으로. 그럼 대략 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 요쯤에서 딱 꺾고 요렇게 가서 여기 요 선에서 딱 꺾는 걸로 하죠. 딱 꺾고 이거는 지금 바깥 테두리예요. 꺾고 그러면 좀 상당히 하기가 어렵네. 좌표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만 한번 가보죠.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할게요. 자, 이거를 딱 꺾이는 포인트를 따다다닥 잡아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좌우 대칭 뭐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모양만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시 심려를 기울여서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꺾고 이렇게 꺾고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얘도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 요만큼 꺾고 요만큼 와서 자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도형 다각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어서 자 요만한 두께로 자 다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적당한 폭을 가지도록 요렇게 됐죠? 그럼 이거는 그 다각형이 되는 거고 요까지 해놓고 3D로 보게 되면 된 거 같은데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얘가 파여진 게 아니라 요만큼 이렇게 이 뭐라고 하면 좋지? 홈이 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 부분이 쏙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희망을 하는 거잖아요.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이제 여기서 요걸 딱 누르시고 따로따로 선택이 되구나. 자 이거 다각형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다 같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다시 이거 안 되네. 한 번에 그려야 되나? 자 일단 눌러야 될 게 이 보드 컷아웃으로 변한 이걸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이걸 두껍게 그려버리면 되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네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약간 여유있게, 자, 센터를 지나가게 이렇게, 한 붓 그리기로 해야 됩니다. 한 붓 그리기. 자, 센터로 지나가고 요 정도 느낌으로 일단 딱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 생각에는 요 놈을 딱 선택을 하고 두께를 키워주는 겁니다. 자, 단위를 뭐가 선택이 된 거냐? 자, 단위를 밀리미터로 딱 바꿔주고 이거 적당한 두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 3mm? 너무 두껍네요. 이 너무 두껍고 2mm, 1.5mm가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사실 요까지만 해도 여기 파이긴 하겠네요. 그렇네. 그죠? 파였죠. 근데 제가 본 거로는 이거를 컷아웃으로 변한 이걸 눌러야 되는데
자, 요렇게 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보여지는 결과물은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맞네요. 요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좀 좀 두껍게 파였네요. 자,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자, 컷아웃으로 변환하니까 좀 더, 자, 컨트롤 Z 하고 1.2 1.2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드 컷아웃으로 변환. 컷아웃이라는 게 잘라서 파낸다 뭐 이런 말일까요? 자, 그러면 요 딱 홈 파인 거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요 딱 이게 요렇게 파여 있는 거 보이잖아요. 다 됐죠, 작업. 이렇게. 베리 굿. 이게 답니다. 자, 예제 1번이었고요. 자, 이제 예제 2번. 비아 사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 EDA에서 비아를 사용해서 부품과 부품을 연결해 보시오. 요거는 뭐 나중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또 등장을 하면 되긴 한데,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컷아웃은 그것도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제 생각에는 지금 SSS님이 말씀하신 게 컷아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똑 부러뜨려서 쓰는 방식이 마우스 바이트예요. 제가 이거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자, 마우스 바이트 쥐가 물어 뜯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9편에서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자, 여기 보이죠? 요렇게 하면 요 부분에 쥐가 물어 뜯은 것 같은 요 흔적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똑 부러뜨리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V컷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판으로 디자인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V컷하고 V컷은 보드의 종류가 몇 개인가 이런 걸 논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나중에 PCB 주문할 때 JLC PCB에 그 주문하는 목록에 보면 지금 이 기판의 디자인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 디폴트 값은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이라고 해서 여러 개 보드를 이렇게 붙여서 주문을 했는데 엔지니어가 딱 봤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 개를 한 판으로 출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추가 요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저 안 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 회사에서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가 여러 개의 보드를 한 판으로 찍으려면 추가금을 내라, 약간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내가 뭐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봐도 이건 한 개인데 뭐 여러 개가 있다, 그거는 뭐 이제 그쪽에서 결정하기 나름인 거니까 우리의 의사랑은 별로 관련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판에다가 여러 개 보드 집어넣는 거는 권장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세 종류의 보드가 있다. 그럼 조그마한 거 세 종류가 있으면 한 종류짜리 여러 개 패널라이즈하고 또 한 종류 여러 개 패널라이즈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판에 다 때려 넣으면 오히려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지 않겠나요? 그죠? 생산 아예 그냥 캔슬 해버리시죠. 취소하고 다시 한다 해도 되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 넣어가지고 취소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비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이그젠플 15-2번. 제가 생각보다 JLC PCB에 뭐 이것저것 많이 주문을 넣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뭔가 연결할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2핀 커넥터 두 개가 교차한다,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로 가도록 하죠. 자, 공용 라이브러리에 자, 핀 헤더
2핀짜리 핀헤드 두 개가 아까 했던 거와 같이 자 그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하나가 있고 자 여기 또 하나가 있고 자 요렇게 자 교차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자 PCB 쪽 디자인 가서 이제 보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을 알았네. 맨날 이 전부 다 이 꼭다리 자꾸 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 UX적으로 좀 잘못된 그런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거를 자꾸 움직여야지라고 저 이상하게 됐네. 자 그러면 J1하고 J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J3하고 J4를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이 뭐 당연히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가거나 그죠? 아니면 뒷면으로 가거나 그렇게밖에 없는데 우리 기왕 하는 거 SMD로 할 걸 그랬다. 얘는 보시면 지금 일단은 이렇게 접근해 보죠. 얘는 지금 뒷면으로 갈 수 없고 앞면으로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하차도 입구로 쏙 들어가야 되겠죠. 지하차로 위로 가면 신호등 받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축키가 얘도 아마 V일 거예요. V 키를 딱 누르면 근데 이거는 카이캐드하고 좀 사용법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들어갈 위치에서 마우스 한번 딱 찍고 그 다음 V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마우스에 뭐 동그란 점 같은 거 하나 생기는 거 보이죠? 요거를 여기 위에다가 똑 놓습니다. 지하차도 밑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뒷면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까지 나온 다음에 또 마우스 클릭하고 V 누릅니다. 누르고 자동으로 이게 바뀌진 않네요. 다시 전면으로 바꾸고 연결합니다. 됐죠?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네트의 아이디가 J3-2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J3-2가 J3-2 지하 터널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J3-2 아래쪽 통로로 지난 다음에 J3-2 지하 통로 위로 나왔고 J3-2 라인을 따라서 쭉 가다가 J3-2에 연결이 됐죠. 이렇게 하면 연결이 쭉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자 여기 보시면 그 도구에 비아라고 된 게 있거든요. 요 비아라고 된 거를 임의로 막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요 비아를 누르고 이 비아가 어떤 네트하고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여기다가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네트가 어떤 도로가 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지를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비아를 놓게 되면 그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를 적용을 시키려면 지금 했던 이 절차대로 해야 돼요. 요렇게 가다가 찍고 V 누르면 요 비아는 이제 얘가 똥멍청이가 아니면 알겠죠. 지금 가고 있던 저 배선의 비아구나라고 하는 걸 얘가 인식을 할 거니까 자동으로 클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뒷면으로 가서 통과해서 누르고 V 누르고 찍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딱 카이캐드는 자동으로 딱딱딱딱 앞면 뒷면 변환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디자인 룰 체크해 보시면 연결 안 된 거 한 개도 없죠. 그리고 3D로 보면 요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 뒷면에 여기가 지하차도가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비아의 개념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 지금 요 네트가 뒷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위 레이어.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접근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일단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비아 통과하면 되긴 하는데 빨간 거 파란색인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보여주기를 위해서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뭐 굳이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자, 앞면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앞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BR을 통과해가지고 뒷면으로 갔는데 뒷면이 여기서 또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또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죠. 누르고 BR 누르고 다시 앞면으로 스위칭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 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해보죠. 얘는 출발이 뒷면입니다. 뒷면은 이쪽에 교차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V 눌러서 앞면으로 스위칭해서 지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BR을 어떻게 쓰는지는 하는 사람 나름이고 그냥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을 우리가 위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쇽 우회해가지고 지나간다. 막혀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예제 2번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적당한 SMD 그 기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실제로 조그마한 거 하나 주문해 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부분에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을까? 자, SMD 타입의 단축키가 T하고 B 있어요? 그 단축키를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 알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MD 타입의 LED와 저항을 저항이 있고 외부 전원은 그냥 배럴잭으로 넣는 걸로 할게요. 그 DC 배럴잭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면 LED가 켜지는 간단한 PCB를 SMT 주문해 보시오.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요거를 우리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면 괜히 설명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공용 라이브러리를 쓰면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공용 라이브러리는 SMT 주문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SMT 주문은 여기 제가 이론적인 절차를 작성을 해둘게요. SMT 주문을 위한 절차 1번 패로도 편집기에서 심볼을 배치할 때 LCSC에서 내가 실장할 부품을 미리 선정해서 배치한다. 그러니까 공용 라이브러리는 그냥 PCB 생산할 때 뭐 풋프린트가 어떤 모양인가 이제 그런 거 간단하게 쓸 때 하는 거고 PCB만 만들 때 공용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되는 거고 SMT 주문하실 때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내가 부품을 직접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부품은 기본 부품과 확장 부품이 있고 기본 부품이 재고 보유량이 월등히 많고 저렴함.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확장 부품의 경우 SMT 주문 시 단가가 조금 더 높다고 함. 제가 뭐 면밀하게 비교를 안 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검색을 해보시면 기본 부품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확장 부품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품이 SMT 주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품이 SMT 주문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SMT라는 문구가 붙은 부품을 선택해야 함. 아두이노 나노와 CNC 실드 되죠? 아두이노 나노에 CNC 실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수입하셔가지고 아두이노 나노 꼽으시고 그 A4988 스텝 모터 드라이버 꽂으시고 스텝 모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알버트 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선택해야 함.
자, 근데 여기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검색을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검색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러리 안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SMD 부품은 사이즈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좁쌀 만한 것부터 좀 큰 것까지 있는데, 0805 사이즈를 일단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805 LED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LCSC라고 된 부분에 목록이 쭉 검색이 되는데 JLC PCB 부품 클래스의 확장 부품이라고 된 거 보이죠? 그리고 어딘가 또 잘 살펴보시면 확장 부품이 아니라 기본 부품이라고 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기본 부품이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검색이 되면 좋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품명 뒤에 SMT라는 딱지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죠. SMT 딱지가 안 붙은 거는 SMT가 안 된다는 말인 거고 SMT가 붙은 거는 SMT가 된다는 말인 거고 그리고 확장 부품이 있고 기본 부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죠. LED니까 다이오드니까 D겠죠. D0805 자, 찾아보면 기본 부품 여기 나왔죠. 기본 부품이 이렇게 있고 확장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단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품의 재고량이 있습니다. LCSC 스톡이라고 된 거는 LCSC가 부품 회사예요. 그 부품 회사의 재고량이라는 말인 것 같고 JLC SMT 스톡이라는 것은 이 JLC PCB가 생산업체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부품을 구입을 해다가 자기 창고에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사 그러니까 LCSC 창고에 몇 개가 있고 JLC PCB 창고에 몇 개가 있고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개가 보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품 수급 우리가 앞으로 뭔가 계속 그걸 가지고 부품을 찍어낼 생각이라면 부품 보유량이 많은 거를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재고량이 뭐 5개, 6개 이런 거 있는 거 괜히 하다가 나중에 내가 실제로 그걸 다시 재생산을 하게 된다면 재고량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못해서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또 회로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부품 풋프린트 모양이 달라져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제 의견으로는 기본 부품을 최대한 찾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 부품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애초에 확장 부품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보유량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 일단 이게 녹한다의 의견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이미 어떤 부품이냐까지 지금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경우는 컬러가 딱 정해지잖아요. 요거는 화이트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색깔이 뭔지 알려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이런 거 눌러보시면 되겠죠. 왜 안 나오지? 뭐 하여간 이거 가지고 한번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예시니까 나중에 실제로 고를 적에 잘 고르시면 되겠고 지금 아주 보유량이 많은 기본 부품 LED를 저기다가 뒀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필요하죠. 똑같이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 저항은 R이잖아요. 그래서 R 그리고 저항 크기는 1kΩ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K 그럼 여기서 쭉 뭔가 검색이 될 건데 기본 부품 안 나온다 그죠? 얘도 분명히 기본 부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확장 부품이라고 된 거 선택해 보시면 얘는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 LED랑 비교해 봤을 때 보유량이 현저히 작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찾으면 이게 잘 나올까? 또 좀 춥네요. 선풍기 또 잠깐 끄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기본 부품. 요 보유량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빠르게 검색을 할 건가?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여기 보시면 저 부품의 필터도 있거든요. 내가 저항을 검색을 하려면 저항 쪽에 가서 검색을 하면 검색 양을 이렇게 좀 더 좁힐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는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그냥 걸리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럴잭도 SMT가 되려나? 한번 쳐볼게요. 배럴잭도 SMT 되는 게 있으면 걔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안 되면 그냥 공용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갖다 쓰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다시. 좀 한번 기다려보죠. 뭐 로딩 중이라 그러니까. 됐다. 자, 얘는 딱 보면 SMT 딱지가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러면 배럴잭은 안타깝지만 공용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 녀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SMT 할 부품만 하고 나머지는 제 스스로 납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연결 안 하는 쪽은 X표 하시고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럼 이 LED 방향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간단히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로도 편집기에서는 끝났죠. 자, 저장하고 이제 PCB 편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자, 툭툭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대충 이렇게 놓고 무심하게 놓고 배선 아웃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 연결, 요렇게 연결, 뭐 커퍼 푸어 이런 것도 안 할게요. 그냥 되는 대로 빠르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 저장하고 그럼 이제 다 됐잖아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고 해놓고 보니까 너무 심플한가? 이거를 우리가 SMT 주문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게 SMT 주문을 위해서는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해요.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함. 거버 파일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BOM 파일이라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 한 개 파일은 정확한 이름이 부품 자리 파일이라고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 부품 배치 파일. 아이씨 왜 이렇게 줄바꿈이 되지? 기분 나쁘게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왜 줄바꿈이 되죠? 가로를 해서 그런가?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글자 크기를 줄이는 걸로. 됐죠? 자, 그럼 거버 파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세 가지 버튼이 졸졸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봐도 우리가 수동으로 SMT 주문을 할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도구에 보시면 제작에 보시면 원클릭 PCB SMT 주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이 과정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고요. DRC 체크 해보시면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보드 색깔 선택하고 이런 거는 이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JLC PCB 쪽으로 파일이 몽땅 넘어가게 될 건데요. 자, 파일 업로드가 될 거예요. 쭉 업로드가 되고 아까 거기서 색깔 골랐더라도 여기서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가 여기 딱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드 색깔을 까만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까지 해놨고 장바구니 담고 주문 빡 하면 거기까지가
PCB 생산 주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SMT 주문하기 위해서는 저 하단에 PCB 어셈블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선택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 우리 딱히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CB 타입의 이코노믹하고 스탠다드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코노믹은 한 면에만 부품을 실장할 때 이코노믹 좀 싸게 해주겠다. 스탠다드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뭐 양면 다 쓸 경우에는 스탠다드로 가야 되고, 한 면만 쓸 때는 이코노믹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보드 있죠? 이 보드. 여기에 ESP32라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칩 같은 게 여기 붙거든요. 근데 얘 잘 보시면 이거 단면이에요. 단면인데 ESP32를 SMT 주문하려면 무조건 스탠다드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탠다드로 주문을 했었어요. 이건 나중에 그 엔지니어한테 컨펌 메일이 오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과정상에 지금 네가 선택한 부품 중에 스탠다드로 주문을 해야 이게 되는 부품이 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스탠다드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코노믹으로 하면 되고, 설령 내가 이걸 잘못 골랐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그게 수정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선택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그리고 또 뭔가 선택할 만한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있었는데 그거 어딨지? 이건가? 이거네요. 요거 컨펌 파트 플레이스먼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눌러보면 요 오른쪽에 저 가격표 잘 보세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0.42달러만큼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아마 그 우리가 주문 넣는 과정상에 엔지니어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단계인 경우에 뭐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주문하게 해서 바로 때리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좀 확신이 없는 경우에 제조업체의 전문가가 조금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잘 모르면 그냥 예스를 해두는 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문할 때 예스를 했었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스를 했었는데,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그다지 많은 금액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체크를 하는 거를 일단 한번 제가 권장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 나머지는 선택사항 없습니다. 그대로 컨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덥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SMT 작업이 되는데요. 자동으로 업로드 되나? 자, 요거는 너의 그 PCB 보드 모양이 이렇다라는 예시가 되는 거고, 자, 넥스트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자동으로 업로드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BOM 파일 이쪽에 업로드 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어셈블리 CPL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말했던 부품 자리 파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업로드 하십시오라고 해놨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버 파일은 JLC PCB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누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더웰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자, 위쪽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저 G라고 된 게 거버 파일을 출력하는 버튼이고요. 그 왼쪽에 B라고 된 게 BOM이에요.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제가 선택해 놓은 부품이 딱 선택이 되어 있죠. BOM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별로 뭐 선택할 거 없어요. 그냥 내보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거 부품 자리 파일 요거 내보내기 눌러줍니다. 부품 이 BOM 파일이라는 것은 이 PCB 보드를 위해서 어떤 부품이 필요한가, 어떤 부품을 주문하면 되는가를 JLC PCB한테 알려주는 개념이고, 저 부품 자리 파일은 그 부품이 PCB에 어디 좌표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는가, 기계한테 필요하겠죠. 기계가 잡아가지고 놓고 납땜을 할 거니까 그 XY 좌표가 저 부품 자리 파일에 들어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일 두 개가 다운됐을 거고, 그거를
여기 업로드 해줍니다. 무조건 끌어다 놔야 되나 보네. 자, 그러면 자,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여기 있다 그죠? BOM 이거 아닌가? 여기 있네요. 여기 버튼이 있었네. 자, 이 누르고 자, 다운로드에 BOM 하고 이거 부품 자리 레이어. 저 부품 자리 파일 2개 딱 추가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지금 실제로 그 부품, 실장할 부품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그냥 BOM에 있는 거 몽땅 다 부품을 실장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여기 아까 배럴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납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체크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ED하고 저항은 부품 실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타입의 익스텐드라고 된 거하고 베이직이라고 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래 단가가 익스텐드라고 된 게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퀀티티가 5라고 된 것의 의미는 JLC PCB의 기본 주문 단위가 PCB 보드 5장이니까 5장 PCB 주문하니까 LED 5개 필요하고 저항 5개 필요하다. 그 말이겠죠? 다음에 적당히 확인하고 넥스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선택이 안 된 부품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는 제가 일부러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Do not place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최종 우리가 확인을 하는 단계겠죠. 이 저항하고 LED가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좌표가 나중에 기계가 이 PCB 상에 딱 놓아가지고 납땜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위치에 딱 배치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딱 정확히 위치 배치되었죠? 그럼 다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직접 납땜할 거니까 비어 있는 게 맞고 3D로 봐도 자 이렇게 엄청 잘 돼 있죠? 요렇게 이런 느낌이군. 자 넥스트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요 정도로 해가지고 PCB 제작하고 어셈블리 하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스페셜 오퍼 할인이 좀 들어갔네요. 4달러 할인이 들어갔고, SMT 쪽에는 제가 저번에 주문해가지고 할인을 받았던 게 있으니까 할인 사항이 없을 거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4달러 할인이 없을 거니까 이 정도 주문하는데 한 18달러 정도 되겠네요. 제작하는데 18달러고 배송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배송비는 빠르게 배송할수록 금액이 비싼 거고, 느리게 배송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되려나? 이 정도면 한 10달러 정도 좀 되려나요? 그럼 한 그 정도 선으로 우리가 금액을 예상하면 부품 실장해가지고 5장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죠?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봤냐면 LCSC에서 내가 SMT 할 부품을 어떻게 하면 고르겠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걸 알아봤고, 그리고 BOM 파일하고 부품 그 자리 파일 2개 출력하는 거 알아봤고, 그리고 SMT 주문하려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방금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방법이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거버 파일 자체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G라고 된 거 있죠. 요거 누르시고 DRC 한 다음에 거버 파일 생성 누릅니다. 그러면 거버 파일, BOM 파일, 부품 자리 파일, 요 3개 파일을 딱 들고 있다가 여기서 JLC PCB에서 바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add 거버 파일. 자, 거버 파일 업로드 해주시고, 이 과정이 아까 EasyEDA에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업로드 되었고, 색깔 고르고, 그 다음 PCB 어셈블리 체크하고, 요거 뭐 yes 할 거면 하고 no 할 거면 no 하고, 그 다음 confirm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서 next 누르고, BOM 고르고, 이거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 체크할 거 체크하고 잘 배치됐는지 확인하고 잘 됐죠, 그죠? 넥스트 눌러서 여기서 세이브 투 카트 하면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거기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방금까지 예제 3번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지식을 가지고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를 몇 가지 그 시나리오들을 SMT 주문한다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를 한번 해볼까나. 자, 목차가 어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SMT라는 게 MCU 없이 SMT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아두이노 우노 보드 자체를 우리 SMT 보드로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가 어디냐면 요 안에 자료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쭉 보시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아두이노 여기 있네요. 자, 요쯤 어딘가 있겠네. 자, 여기서 아주 미니멀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그때 만들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인터넷에서 본 회로도를 기준으로 했고 ATmega 328P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ATmega 328 뒤에 P라고 붙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스롤 타입의 그 칩이 되는 거고 SMD 타입의 328 칩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 그거 선택하면 되겠고 요 회로도를 기초해 가지고 요런 뭐 컨덴서나 저항 뭐 크리스탈 이런 것들 다 근데 크리스탈 있을라나? 하여간 최대한 SMD 부품으로 해가지고 부품 실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모양 그대로 우리 이지 EDA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봤냐라고 하면 저 안 해요. 지금 이지 EDA에서는 이거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수정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15-4번. 하려니까 상당히 시작부터 스트레스가 받네. 자, 일단 칩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죠. 라이브러리 가서 ATmega 328까지만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딱 봐도 SMD처럼 생겼죠, 그죠? 뭐를 선택하는 게 근데 이거는 SMD 딱지가 안 붙어 있네요.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안 되고 왜 한 개도 없지? ATmega 328은 그 SMD 아닌 건가요? 내가 잘못 쳤나? ATmega 328 맞는데? 요 시스템 이상한데 그 탭이 가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SMT라고 된 거 중에 요 그 재고량이 많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재고량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주문이 안 됩니다. 나중에 끝까지 갔는데 주문이 안 되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재고량을 확인을 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보니까 제일 많네요. 12개. 뭘로 하지? 자, 왜 이걸로 골랐냐, 말았냐, 이런 거는, 이거 맞네요, 이거 아주 좋아 보이네요. 자, 일단 후보 1번. PB. 자,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요거. 자, 배치. 자, 딱 두고. 자, 그럼 이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회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요 위쪽 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콘덴서, 캐패시터 두 개가 필요한데, 0.1 마이크로 페르시네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0805로 할게요. 저거는 캐패시터는 C0805에 0.1 마이크로페럿. 자, 그럼 요 중에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0.1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단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00 나노페럿이 맞죠? 100 나노페럿이 0.1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0.1이라고 아마 안 써져 있을 거예요. 100NF라고 된 거를 선택해도 아마 될 겁니다. 여기 100NF 있죠? 100NF하고 0.1 마이크로페럿하고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자, 이거 개수 많네요. 저 뭐 기본 부품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빠르게 검색되는 거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치. 요쯤에 두 개 따닥 두고, 자, 5V 전원 심볼이 필요하네요. 자, 5V는 그럼 어디서 공급해 줄 것이냐? 배럴잭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 라이브러리에 요 배럴잭에 여기에 딱 전원 심볼을 배치를 해두고 출발을 하죠. 5V는 여기, 그라운드는 여기, 2번 핀은 3번 핀은 안 씀. 됐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 라벨이 그 외부 전원 5V하고 똑같게 되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저 연결하면 되겠죠? VCC에 일단 연결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나와서 C1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빠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도 한 가지 나와서 C2 거쳐서 그라운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뭔가 좌우 대칭을 맞추고 싶었나 봅니다. 뭔가 날개처럼. 그럼 여기도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됐고, 그 다음 C2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게 AVCC로 들어가네요. 여기 이렇게 되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위에 부분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요쪽 부분 한번 공략해보죠. FTDI라고 된 부분. 그래서 잠시만, R1이 여기 있네. R2. 자, 그럼 여기 R1하고 R2 보니까 10kΩ짜리 저항 두 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두고 R1은 나중에 갖다 쓰도록 하죠. 부품의 그 번호도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자, 라이브 검색 가서 R0805 10K. 자, 누가 좋으려나? 이거 엄청 많네요. 아, 이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치. 얘는 조금 이따가 쓰고. 자, 여기 있고,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크기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카피해가지고 쓰면 되죠. 그 다음 이게 이 피치가 2.54짜리인 커넥터인데요. 요 6핀 커넥터는 우리 JST 커넥터 SMD 타입의 JST 커넥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저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JST XH 5핀. 핀이 몇 개였죠? 6핀이네. 6핀. 6P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딱 우리가 찾는 그 커넥터가 나왔죠. SMD에 근데 JST가 맞나? 자, 보니까 얘가 제일 재고량이 많네요. 얘로 하겠습니다. 배치. 아, 심오하죠. 그러면 이 7번하고 8번은 아마 그냥
바닥 고정하는 용도로 쓰는 걸 거니까 이거는 뭐 딱히 연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 이거 7번, 8번 잘 모릅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죠. 그럼 1번, 2번 묶어서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똑같이 방해되니까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1번, 2번 묶어서 그라운드 3번이 5V NO 저 마주 보는 구도로 요렇게 가죠. 5V 4번이 10K R2를 거쳐서 2번 핀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여기 2번이라고 돼 있나? PD0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PD0 여기네. 덴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맞나 확신이 좀 안 서네. RXD0 된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RXD0 PD0 이거 맞겠죠, 그죠? 요 핀. 그러면 제가 편집 툴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요쯤에 딱 있고 R2 4번이 R2를 싹 거쳐서 요렇게 꽂힌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라벨로 처리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좀 느낌 있게 라벨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름을 뭘로 하냐면 이게 아두이노의 2번 핀이니까 D2라고 쓰죠. D2. 그럼 얘네들 두 개는 연결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된 거다라고 했죠.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다이렉트로 PD1에 꼽히네요. 그리고 그 자리가 D3네요. 디지털 3번 핀. (6번) 핀은 C3를 거쳐가지고 여기 리셋하고 연결이 되네요. C3를 거쳐서 리셋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럼 리셋 핀이 어디냐? 리셋 요건가 보네요. 리셋 PC6 PC6이라고는 안 적어놨지만 리셋인 것 같죠, 그죠? 그럼 요 자리를 또 라벨로 딱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연결된 게 얘가 이렇게 와서 어디지? 여기네. 약간 이렇게 할까? 좀 뭔가 있어 보이게 방향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6번이 C3를 거쳐서 리셋으로 갔다. 여기까지 쭉 다 됐고 이제 그럼 요 부분 한번 공략해 보죠. 요 부분은 리셋으로 가는데 버튼이 있고 반대는 그라운드고, 그렇다면 버튼을 또 하나 잡아와야 되겠네요. SMD 타입의 버튼 텍트 스위치거든요. 텍트 스위치. 이거는 다리가 너무 많아서 탈락. 이거는 그리고 스롤이잖아요. 요 앞에 TH라고 된 게 스롤이구나. SYH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쪽 요렇게 포인트 요 3번 이거는 뭐지?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그냥 부품 고정용으로 쓰는 그 패드 같네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한번 질러봤습니다. 자, 그럼 얘가 요쯤에 여기 있으면 얘가 어차피 리셋에 쇼트 될 거니까 요만큼 길게 해서 3번은 연결 안 하는 걸로 하고, 요 그림에 보면 1번하고 2번만 보면 되죠. 요 버튼이 한쪽은 리셋, 한쪽은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이렇게 딱 눌려주면 되겠고, 반대쪽은 그라운드. 이러면 또 저 부분이 공략이 완료가 되었죠. 됐고, 그 다음 이제 이쪽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이쪽 부분은 6핀 커넥터인데요. 요 6핀 커넥터도 이거랑 똑같은 타입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순서대로 연결해 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 ICSP라고 별도의 그 피치가 2.54짜리 커넥터가 있거든요. 그게 2 곱하기 3 커넥터니까 쟤는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를 찾느냐? 2 곱하기 3에 피치가 2.54짜리인 핀 헤더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핀 헤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2 곱하기 3. 이건 한 개짜리고요. 이 말고 저 SMD에 2개짜리 2 곱하기 6. 어떻게 찾으면 이게 나올까? 헤더스. 이건데 이거는 스롤이잖아요. 이거 말고 이건 이 모양인데 SMD로 된 거. 아, 메일 피메일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럼 헤더 피메일 헤더 메일에 메일로 해야 돼요. 그 핀 헤더가 저 메일이거든요. 핀 헤더에 2.54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데 SMD인 거. 헤더 메일 2.54 2 곱하기 3 SMD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 놈 참 찾기가 쉬운 놈이 아니네요. 아, 일단 딱 눈치껏 봤을 때 여기 TH라고 된 거는 스롤인 것 같죠? 그럼 이것들은 다 건너뛰고 SMD인데 이 모양인데 6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8핀이네요. 아, 그럼 요렇게 찾으면 되겠네. 피메일 헤더 2.54에 SMD에 6. 아, 잘못된 선택이었다. 컨트롤 Z가 안 되는데. 맞다. 피메일이 아니었구나. 자, 자, 2 곱하기 3. 아, 요거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직접 납땜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한 좀에만 더 찾아보고. 아, 찾았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품이 없네요. 아, 제기랄. 찾았는데 부품이 없는 슬픈 상황. 아, 이거 어떻게 찾지? 이 찾는 거 잘 찾아야 되거든요. 고통이다. 2 곱하기 3 메일 헤더만 한번 쳐볼까? 오, 이 뭐냐 뭐죠? 자, 납땜 직접 하는 걸로.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뭔가 규칙을 무시하고 규칙 무시하고 그 JST 커넥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뭐 그냥 예시인데 뭐 어때요? 자, 이 핀은 FTDI라는 어떤 핀이고요. FTDI. 지금 위에 할 저거는
ICSP라는 핀입니다. 7번, 8번은 안 쓰고요. 자, 1번이 MISO 핀이고 PB4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MISO 미소 핀 PB4. 이거를 PB4에다가 달아주면 되는 거죠. PB4 여기 있죠. 여기 2번이 VCC 5V 이렇게 두겠습니다. 뿅. 자, 3번은 SCK PB5에 되네요. PB5 SCK. 이거를 라이브에서 만들려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가면서 이거를 신중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혹시나 이거 가지고 주문하실 분들은 뭐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MOSI가 PB3 MOSI가 PB3 SPI 통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B3이 여기죠. 여기. 그 다음 5번이 리셋. 리셋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여기 리셋.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네. 이상하네. 자, 그리고 6번은 그라운드. 자, 두 번째 커넥터. 공략 다 끝났죠? 그 다음 이제 여기 21번에 여기 뭐 하나 연결되어 있네요. C4 사이즈는 같고, 그럼 요거 카피에다가 요거 맞죠? AREF에 요거 달아주기. 됐고, 그 다음 그라운드 두 개, 그라운드 연결해주기. 요거 두 개죠. 요렇게. 그 다음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N4148 찾아야 되겠네요. 1N4148. 아이 추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뭐 방금 첫 번째 거 개수가 섭섭치 않게 많이 있네요. 요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뭐 어차피 기계가 납땜해 줄 건데 뭐 이거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버려둔 저항 어디 갔지? 여기. 이거 두 개랑 같이. 자, 얘가 어디 있으면 되냐면 합쳐가지고 리셋하고 연결이 되니까 얘는 뭐 별도로 요쯤에 있으면 되겠네요. 대충 요런 느낌으로 위에 5V가 들어오고, 요렇게 하고 요 반대 두 개가 묶여가지고 리셋하고 연결이 되니까 요 반대쪽은 리셋이죠. 요렇게 연결을 딱 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 부분 끝났죠? 그 다음 남은 게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처리하면 되네요. 이거 캐패시터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요 사이즈는 22 피코페럿 제가 알아냈습니다. 22 PF 두 개 찾으면 되네요. C
0805 22 PF 이거 단위 잘 봐야 되죠. 이거는 마이크로니까 이거 아닌 거고 PF라고 된 거. 22 220도 아닌 22 PF 여기 있네요. 아 이거는 이거 아니고요. 자 요쪽 부분인데 여기서 수량이 있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요거 있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배치 두 개 있고 그 다음 이거는 그 크리스탈이라고 뭐라고 부르는 거죠? 오실레이터 크리스탈 뭐 이런 건데 16MHz 짜리인 거를 그냥 고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전자전기 이런 쪽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놈 저거 이상한 소리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녹한다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입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좀 이상하죠, 그죠? 16MHz 이 어떻게 치면 나오려나? 크리스탈이라고 치면 되나요? 이 뭔가 나온 것 같다. 이 왜 다리가 4개죠? 다리가 2개인데 이 다리가 왜 이리 많죠? 이거 아닌가 보다. 크리스탈 16MHz. 아 4P라고 된 걸 보니 2P라고 된 것도 있나 보구나. 그럼 2P를 한번 검색을 해보자. 뭐라고 쳐야 되죠? 여기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네요. 이거 됐네요. 16MHz에 그 재고도 있고 딱 생긴 것도 지금 딱 맞잖아요. 이 기호 딱 보시면 이거랑 기호가 똑같죠? 그러면 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포메이션으로 있고 요 녀석 2개가 X탈 1, 2에 연결이 되네요. X탈 1, 2 거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있네 여기. 맨 눈으로 찾았습니다. 그럼 얘네 2개 일로 와서 자 일단 그림을 딱 보니까 둘 다 나온 게 뭐 방향은 별로 상관없죠. 이 극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둘 다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또 나간 게 캐패시터 2개를 딱 거치고 연결하기 좋게 이렇게 딱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모아서 그라운드로 빠지면 되는 코스네요. 2개를 딱 이렇게 모아서 그라운드. 자 그러면 지금 연결 안 된 거 한 개도 없죠.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저장 딱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 단계에서 위쪽에 부품표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거 눌러보시면 지금 있는 것처럼 모든 심볼에 대한 LCSC 부품이 다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없으면 나중에 주문할 때 걔는 BOM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 공용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요렇게 딱딱 추가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혹시나 또 나중에 내가 한 게 재고가 막 없는 애를 선택을 해가지고 풋프린트를 바꿔야 된다. 고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잘 고를 필요가 있겠더라. 자, 다 그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미완 연결 안 된 게 자 X 표시 해달라 그 말이죠. 나중에 뭐 일단은 요까지 한번 해보죠. X X X X X X
자, 이제 우리 나만의 아두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노칸다 아두이노. 자, 이 커넥터는 아마 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저 테두리에 있는 게 적절하겠죠. 아이, 왜 이렇게 열린 게 많냐? 자, 좀 끄고. 얘네들 두 개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왠지 이쪽 끝에 전원 잭이 있으면 좀 모양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둘까? 저 배럴 잭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 커넥터 정렬 좀 해주고, 딱 배치해두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잘 배치하면 되겠죠? 이 벌써부터 소름이네. 근데 얘는 보니까 구멍이 났네요. 이 뭐하는 구멍이지? 이 버튼이 옆으로 누운 버튼이네요. 그러면 이 버튼을 요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은 리셋 버튼이 바깥으로 이렇게 깍꿍하고 나오게 요렇게 배치해두죠. 너무 좀 밖으로 나갔나? 조금 안으로.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우리 한번 저 배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부 쪽에 C1, C2가 있으니 C1, C2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하고 요런 애들 있으니까 요쪽 부분에 걔네들이 연결될 확률이 많겠죠. C1, C2 일단 여기 갖다 놔주고, 그리고 또 VCC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됐네요. 한번 연결해보죠. 상당히 하기 싫다. 자, 어디가 5V죠? 여기가 5V 플러스 쪽이네요. 그러면 지금 연결이 R1, R 자, 대충 할게요. 빠르게 할 수 있을란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C1, C2. 컴퓨터 팬이 신경 쓰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상당히 신경 쓰이네. 자, 제 생각에는 C1, C2가 이쪽 편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리고 정렬해주고, 요렇게도 정렬해주고, 약간 보기 좋게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5V가 요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렇게 연결해주고,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 연결된 게 얘 반대쪽은 어차피 그라운드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요쪽 C1, C2의 반대쪽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얘네 두 개가 묶여서 이제 리셋으로 가는데, 자, 얘를 센터에다가 여기 딱 두고 얘 위치는 여기로 그냥 고정하겠습니다. 리셋 핀이 여기 있네요. 자, 좋았어. 연결. 그리고 얘도 둘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고 하나는 리셋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요래 해버리겠습니다. 바로 딱 하고, 그 다음 여기쯤에 크리스탈 요놈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그 캐패시터 번호가 5번, 6번인 놈하고 세트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5번,
6번. 얘가 연결될 위치가 어딘고 하니? 아, 여기랑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얘가 요쯤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는 걸로 하죠. 이렇게 두고 모양 그대로 이렇게 두고. 아, 너무 공간 낭비가 심한가? 그죠? 너무 공간 낭비가 심하네요. 얘 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너는 어디다 두지? 요 자리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딱 두고. 생긴 모양 그대로 딱 해서 이제 연결하는 거죠. 요렇게 반대쪽은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고,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은 오니까, 그리고 얘는 스롤이잖아요. 근데 얘는 SMD니까 나중에 혹시나 연결 안 될 것 같으면 BR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윤곽이 안 나왔으니까 이대로 두고, 다음 C4가 어딘가 연결이 되네요. 자, C4 요놈 여기 어디하고 연결되나 보네요. 그러면 얘는 약간 보기 좋게 어디다 두지? 여기 이렇게 둘까? 자, 여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연결해 두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얘네들이 좀 길막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 배치는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커넥터 쪽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네요. 좋아, 연결해보죠. 자, 요 커넥터 딱 보니까 그라운드네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것도 그라운드네요. 자, 요 핀은 여기. 잠시. 얘는 이거 뭐지? R1의 반대쪽 이거 뭐죠? 리셋. 내가 뭐 이상하게 연결해 놨는 것 같은데. R1은 5V하고 리셋하고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5V구나. 그 5V 전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5V는 저 가이드 무시하고 여기가 5V잖아요. 그죠? 여기 5V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얘도 5V 연결해 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얘는 그 다음 거는 R2 거쳐가지고 어딘가 연결이 되네요. R2 데리러 가겠습니다. R2를 요쯤에 여기다가 딱 두도록 하죠. 딱 두고 연결. 저쪽에랑 연결되네요. 자, 이제 요런 상황일 때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막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요쪽으로도 다 막혀 있고. 그러면 우리가
BR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반대로 연결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딱 봤을 때 요 녀석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예술적인 감각을 우리가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두고 그 다음에 요쪽에 이게 저거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야 뚫고 들어가서 요 구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다시 튀어나와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왜 안 돼? 아, 뭐지? 아, 왜 이래? 자, 왜 이럽니까, 이거? 자, 다시 뒷면으로 들어가서 뒷면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연결되는 코스. 자, 이제 뚫고 들어갔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요쯤에서 이렇게 가면 되나?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쯤에서 비아 뚫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아 뚫고 요만큼 반대쪽으로 요만큼 달린 다음에 어차피 여기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비아 뚫고 나와서 연결. 그럼 문제 없죠? 요렇게 지하차도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연결시키기. 다음. 자, 얘도 갈 길이 머네요. 이 커넥터 배치를 잘못했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차피 SMD 패드는 밑으로 지나가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어디가 가장 합리적일까 모르겠지만 얘는 이 경로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서 BR을 뚫고 바로 꺾어버리겠습니다. 요까지 딱 간 다음에 지금 SMD 부품 뒷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BR 뚫고 나왔어. 나오면 안 되네요. 아직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럼 요 구간만 BR 뚫고 나오는 걸로 하죠. 아니면 아예 뒷면으로 가버릴까? 자, 그렇게 해보죠. 자, 여기서 꺾고 요까지 와서 BR 뚫고 나와서 참 상당히 자동적으로 잘 안되네요. 다시 앞면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 연결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자, 요 녀석은 어디냐? 얘 뭐죠? C3를 거쳐서 리셋하고 연결되네요. C3를 거쳐서 리셋. 이리와. 리셋이 잠시 어디있더라? 리셋이 저기 있으니까 얘는 여기 두겠습니다. 여기 딱 두고 괜히 정렬하다가 틀어질라. 정렬은 그냥 일단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요 위에는 커넥터가 덮일 거잖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좀 별론가? 굳이 이렇게 하면 우리 어차피 오늘 BR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바로 얘는 뚫고 들어가서 송석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튀어나오면 되겠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녹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튀어나와서 연결. 그리고 반대쪽은 지금 저기하고 연결되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비아 뚫고 들어가서 요 강만 건너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강을 딱 건너서 여기서 연결하는 상관없지요. 이렇게 나와서 달아주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 부분 다 됐고 이제 이 부분 하면 되겠네요. 좋아. 딱 최단거리 아주 잘 배치해놨네요.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딱.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동그란 거 저거. 원래 있는 거군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여기도 볼트가 있고 저기도 볼트가 있네요. 둘 다 연결해 줘야 되는 건가? 그러면 괜히 밑으로 가면 좀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자, 갑니다. 자, 이 5볼트가 여기서 비아 찍고 유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찍고 V 반대로 나오죠. 그러면 아래쪽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의 5볼트 연결은 뒤로 가서 그냥 달아버릴게요. 어렵게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쯤에서 아니면 이 패드에서 바로 비아돌 뚫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확실히 잘 모르겠으니까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냐라고 하면 전문가 아니라고 했죠. 왜 방금은 나왔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녹한다는. 됐죠. 어차피 요 비아가 5V 비아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 SCK. 자, 이제 연결해 봅시다. 제가 계획은 조금 있다가 이쪽에다가 온습도 센서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 부분에 공간을 두고 좀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주면서 가는 걸로 하죠. 이 정도 느낌으로. 얘는 요까지 와서 요까지 딱 와서 비아 뚫고 요리 와서 비아 뚫고 연결. 좋다. 자, 타이트하게 딱 붙어가지고 요래 와서 요렇게 딱 연결해주면 끝났죠. 다음 거. 얘는 어디지? 리셋. 리셋이 어디 있었더라? 리셋이 아까 한 놈이 어디 있었는데? 요거 리셋이죠. 요거 리셋이었으니까 여기 연결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은 이렇게 가면 둘 다 교차되니까 요 밑으로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비아 뚫 계속 카이캐드처럼 하고 있네요. 자, 찍고 V 찍고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아까 리셋 위치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서 여기하고 딱 붙으면 되죠. 아닌가? 얘는 C3를 거쳐서 리셋으로 가는 거였구나. 얘는 그냥 바로 리셋이니까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길이 보입니까? 자,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가서 근데 여기가 저 좁아서 통과가 안 되네요. 그럼 당황할 필요 없이 자, 벌려주면 되죠. 요만큼 벌려주고 좀 저는 각도가 좀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좀 이렇게 각도가 있는 게 좀 예뻐 보이지 않나요? 요렇게. 됐죠? 딱 붙어죠? 나머지 좀 미려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좀 가다듬어 주겠습니다. 관절이 막 낭창낭창하네요. 딱 직선으로 됐죠? 연결됐죠? 그럼 그라운드 재수. 그럼 이제 쟤는 커퍼 푸어 될 거고. 자, 일단 저 그라운드를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보니까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쪽 편에 있는 게 공간을 더 많이 쓰는 게 되겠네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관절을 하나 더. 좀 이지 EDA에 불편한 게 좀 이런 건 것 같네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갈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연결되면 되고 그 다음 요것도 자 지우고 자 단체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딱 배치하면 되겠죠. 요렇게 이거 그라운드 묻히면 되는 거고 이제 커퍼 푸어 하겠습니다. 채우기 그라운드로 앞면 먼저 그 다음 뒷면 과연 에러가 안 날까요? 한번 해볼게요. DRC 자 요 뭐 한 게 있네요. 자 무슨 에러죠? 약간 너무 가깝다 뭐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아닌가? 약간 너무 타이트하다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러면 좀 벌려주면 되지. 얘도 좀 이렇게 벌려주고. 됐네요. 얘는 뭐죠? C4가 어딘가 연결돼야 될 게 있다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C4 한쪽은 그라운드. 이거 연결 안 해줬네. 뭐지? 아까 그라운드를 연결해놨네요. 이게 아니고, 왜 이래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얘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요거를 여기 연결해야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송석규님,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던가요? 안 했다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반갑습니다. 출장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습니까? 통영을 벗어나셔가지고 어디 좋은 데를 갔다 오셨을까?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칸다의 이 보드는 요런 거 이제 실크 스크린 정도만 좀 챙겨보죠. 요렇게 하면 프린트가 안 되니까 얘는 여기다가 프린트하고, 얘는 여기다 프린트하고, 얘는 여기, 얘는 거꾸로 되니까 요렇게 하고, 됐고 요렇게. 자, 노칸다의 아두이노 보드 X1 U1 이게 이제 아두이노 그 본체가 되겠죠. 이거는 뭐 딱히 뭐 CN이라는 게 뭐죠? 커넥터를 줄여서 CN이라 그러나요? 자, 됐죠? 3D로 한번 보죠. 이제 요런 모양새의 최소한의 그 기능을 가진 아두이노가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했다 치고 잠깐 15초 정도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SMT 주문을 이거 가지고 한번 넣는다 치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미리 해야 될 것이 거버 파일은 자동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 BOM하고 BOM 내보내기, 그 다음에 요거 부품 자리 내보내기 따닥 저장하고, 자, 제작 누른 다음에 원클릭 SMT DRC 확인은 뭐 이미 했었고요. 색깔 고르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 가서 또 할 거니까. 자, 원클릭 주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거버 파일이 올라가고요. 자, 올라갔는데 보드 색깔은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보죠. 딱 선택해 주시고, 여기 그
구멍 위치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려나? 잠깐만요. 이 뭔가 잘못됐다. 자, 다시 합시다. 여기 구멍 위치가 이게 테두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약간 좀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테두리 안쪽으로 딱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됐죠? 음. 아이 끊어졌다. 아이 아이 생각보다 컨트롤이 제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네요. 됐다. 너무 외곽에 있다 그 말인가? 아이 참. 그럼 얘는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두는 걸로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요쯤에 이렇게 두죠. 널널하게. 여기 너무 공간이 없다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바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음? 이거는 그냥 나는 에러인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실제 뭐 연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얘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카이캐드와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너무 빡빡하게 잡혀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건데 뭐 생산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쩝니까 그죠?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바텀 문제가 뭐죠? 아, 후면에 그 커퍼포를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네요. 어우, SS님 예리합니다. 자,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그 부품표하고 바뀌었으니까 새로 싹 다운받아야 되겠습니다. BOM 내보내기. 이어서 요것도 내보내기. 주문하러 갑시다. 이야. 정열적인 빨간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 어셈블리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선택하시고 왜 이렇게 뱃속에 가스가 차죠? 뭔가 한바탕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속에 울렁거림이 있네요. 자, 넥스트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BOM 어셈블리 파일. 다음 이제 막 시작 계산해가지고 부품을 배치를 하고 있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닥 배치를 하고 여기서 배럴잭은 배럴잭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SMD 타입이니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개수 부분을 잘 보시면요. 어, 맞나? 잠시 어디를 지금 포커스를 맞추냐면 요런 거. 요 크리스탈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면 퀀티티가 7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보드 하나에 그 크리스탈 한 개씩 배정해 놨잖아요. 그럼 5개여야 되는데 왜 7개지? 일단 이런 물음표가 하나 뜰 거고. 자, R1, R2 보겠습니다. R1, R2가 그 저항 한 개씩인데 5개면 10개여야 되는데 20개잖아요. 오잉? 왜 많지? D1도 얘도 한 개인데 왜 20개지? 이게 최소 주문 개수라는 게 있어요. 부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JLC PCB 얘들도 LCSC라는 데서 부품을 떼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항 한 개씩 그 누가 팔겠습니까? 저항 쪼개난 거 그거 한 개, LED 한 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사오기 때문에 기본 주문 단위라는 게 있고 그게 릴 단위인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게 한 덩어리인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JLC PCB에서 그 최소 주문 수량을 많이 이렇게 낮춰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주문하는 게 100개, 20개씩 구매자고 구입하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개를 자기들은 엄청나게 대량으로 산 다음에 실제로 이 그 판매할 적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한 개씩은 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해 보건데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7개 주문이 최소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개 주문하고 싶어도 7개를 사야 되고 저항 같은 경우는 이 보니까 20개가 최소 단위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맥시멈 20으로 바로 그냥 잡혀버린 것 같고 그러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총 2개씩 해가지고 보드 5개니까 10개가 필요한데 10개는 그러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10개는 어떻게 합니까? 부품으로 따로 배송을 해줍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하나의 단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R2, R1, R2 같은 경우 내가 맥시멈으로 최대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드를 10개 주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딱 맞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거 개수가 또 틀어지니까 뭐가 그러면 최선책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 LCSC 아까 심볼 배치할 때부터 부품 고를 때부터 아마 최소 수량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어디 있는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 수량이 몇 개인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점검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한 개 한 개 뭐 10개 더 붙는다 해봐야 그 뭐 몇백 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소스라치게 우리가 뭔가 놀라거나 뭐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이럴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10개 더 보태봐야 이게 뭐 몇백 원 더 올라가는 건데 그냥 뭐 쿨하게 결제 이거 최소 수량 맞추는다고 찾는 것보다는 그냥 쿨하게 결제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 커넥터까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달아준다는 의미겠죠, 그죠? 저 이렇게 SMD 납땜하는 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납땜해준다면 제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딱 하고 그 다음 특히 이런 것들 촘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경지에 있어야 납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해보죠. 자, 요거 제자리에 잘 있죠? 커넥터 2개 딱 잘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자, R1, R2. 자, 다이오드. 버튼. 버튼도 딱 요런 느낌으로. 요 이제 옆에서 딱딱딱딱 이렇게 눌리면 되겠죠. 나는 이거 위로 90도 방향으로 버티칼로 된 거 하고 싶다. 그거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얘가 골라졌습니다.
됐고, 자 요거 2개도 됐고, 자 요거 3개도 됐고, 자 이제 뭐 다 됐네요. 거의. 이제 넥스트 누르시면 가격이 나오겠죠. 가격 봤죠? 50달러 정도. 배송비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5개 주문하는데 그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배송비 한 10달러 정도 붙는다 치면 60달러쯤 될 것이고, 지금 환율로 생각해 보건데 한 7만 원 언저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70달러, 그 7만 원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그 네이버에서 아두이노 우노 5개 주문하는 게 훨씬 싸게 치긴 한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아두이노 우노를 만든 의미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아두이노 실드 같은 경우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두이노 보드가 따로 있고 그 위에 꽂으면 되는데, 우리가 SMD를 하는 목적 자체가 SMD는 아두이노 실드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개 하면 단가가 많이 주냐고요? 부품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싸진다라고 돼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당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당 얼마 단가가 있고, 그리고 채소로 구입할 수 있는 채소 수량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채소 수량이라기보다는 구입할 수 있는 그 덩어리를 말하겠죠. 한 개씩은 안 되고, 예를 들어 10개씩이면 10개, 20개, 내가 11개가 필요해도 20개를 사야 되고, 21개가 필요해도 30개를 사야 되고, 10개 단위로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열심히 녹한다가 만든 게 예제 4번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그 기능을 가진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SMT 주문용으로 만드시오. 그리고 5번 예제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4번 예제에서 만든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온습도 센서 DHT11을 붙인 PCB 보드를 만드시오. 온습도 센서와 화면도 한번 달아볼까요? OLED 온습도 센서와 0.91인치 OLED를 붙인 PCB. 온습도 센서와 OLED는 여기서 이미 그 구현한 사례가 있죠. 대신에 아두이노가 아니라 ESP32 보드였는데 예제 14-4에 있는 회로도하고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붙여넣되, 온습도 센서는 이거 SMT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일단 그 전에 프로젝트부터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그젠플 15-5 오늘의 마지막 예제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카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여기 가서 다 지우고 여기 있는 거 가져오고. 됐죠? 이제 니들은 필요 없어. 저리 가. 자, 복구 태웠고, 그럼 또 복구 태울 게 있습니다. 자, 14-4 14-4에 여기 온습도하고 OLED가 있는데요. OLED는 어차피 모듈로 쓸 거니까 꽂아서 써야 되고, 이 온습도 센서가 SMT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죠. DHT11 될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SMT 체크가 돼 있네요. 그럼 된다는 소린가? 그러면 되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 뭐지?
확인됨 요 V 표시가 없으니까 또 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SMT가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 어차피 주문 안 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될 거다 보고 요거를 여기다가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 저항 같은 경우도 SMD 걸로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요것만 결국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자, 일단 여기 두고, 자, 온습도 센서 회로도부터 구성하겠습니다. 자, 지금 별로 어렵지 않았죠? 저항 2개랑 LED 1개. 저항 2개랑 LED 1개. 저항의 크기는 몇이었죠? 1kΩ. 찾습니다. D0805 1K. 저항이죠, 그죠? R이죠, 그죠? R0805. 뭐 하고 있지, 지금? 자, 수량이 좀 빵빵한 걸로 한 10,000개 넘어가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군요. 왜 이렇게 1kg짜리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뭐 없지?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좀 많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배치 2개. 그 다음에 LED. LED는 아까 기본 부품에 있었던 거 여기 있네요. 그냥 요 놈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자,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죠. 저항 2개, LED 1개. 여기가 R1, R3, R4 됐고, 자, 여기서 저항 2개 연결되고요. 요 핀이 요렇게 연결되고, 아니네. 얘가 방향이 반대로 돼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놨네요. 그러면 요거를 심볼을 뒤집겠습니다. 요렇게. 이러면 해결됐죠. 요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 위에 5V가 붙으면 되죠. 됐고, 그 다음에 R1은 데이터로 들어가고, R1은 얘는 R3죠. R3는 데이터로 들어가고, R4는 여기 거쳐가지고 그라운드, 작동 표시등 같은 거네요. 온습도 센서에 전원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리고 그라운드끼리 연결. 자, 저기 3번 핀은 사용 안 하는 핀입니다. 왜 이렇게 작업성이 진짜 개똥이네요. 좀 이렇게 찰싹찰싹 달라붙어야 연결하는 맛이 나는데, 뭐 그래도 웹 브라우저에서 된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리고 요 데이터 요 저항 요 사이에서 그 신호선이 나오죠. 요걸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요렇게 딱 붙여놓죠.
좀 모양은 안 예쁘지만 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거 온소프트 센서를 아두이노 몇 번 핀에 연결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두이노의 디지털 3번 핀에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2번 잠시만요. 아까 뭐 연결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두이노의 디지털 3번 핀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요거 보면 되겠네요. 디지털 3번 핀이 PD3이네요. PD3. 2번 핀에 연결할까요? PD2번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PD2번. PD2번. 여기가 아두이노의 잠시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해놨죠? D23. 이거는 그거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D2번, 3번 저거는 그 뭐야 RX, TX 그 시리얼 통신 라인이었네요. 그 0번 핀, 1번 핀이고 요 핀이 2번 핀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좀 전에 봤잖아요, 그죠? 아두이노의 디지털 2번 핀. 그럼 이제 요렇게 해로 구성 다 됐고, 자 요거는 자 요걸로 구성해놨네요. SCL하고 SDA 핀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요. SCL하고 SDL은 아날로그 4번, 5번입니다. SDA가 아날로그 4번이고 PC 4번이네요. PC 4번의 SDA. PC 4번의 SDA. 여기죠, 그죠? 여기 이미 써놨네요. SDA, SCL. 그럼 SCL은 요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왜 이것저것 섞어서 쓰느냐? 녹한다 마음입니다. 이 자체가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 잘 몰라요. 그럼 다 됐죠? 자, 그럼 여기 가서 업데이트 하면 빠졌던 애들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OLED를 여기다 두고 온소프트 센서를 여기다 두고 얘네들을 요 작으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이거 이제 다 되면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되니까 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뭐 순식간에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게 5V네요. 그러면 자 동선을 보니까 자 전원이죠. 얘도 5V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안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5V 그 비아 들어오는 쪽이니까요. 뒷면으로 저기랑 달아버리면 되겠죠. 얘는 스롤이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5V가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핀. 요 핀이 저 끝에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보자. 어디로 가야 길이 좋아 보이나요? 자, 이렇게 돌아가 버릴까? 그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비아 뚫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비아 뚫고 접촉하면 됐잖아요. 요거 됐고, 자, 요 핀은 사용 안 하는 핀이고, 요 핀은 그라운드 핀이고, 그라운드는 이제 커퍼4 될 건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고립이 될 만한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 틈이 있으니까, 틈이 있고 그라운드가 이쪽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 고립될 리는 없겠죠. 그리고 또 뒷면이 있으니까 또 더 고립될 일이 없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MD가 아닌 스로울은 뒷면을 통해 가지고 커퍼4가 될 거니까 고립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얘는 뭐죠? R3. 아, 5V, 한쪽은 5V, 한쪽은 데이터. 여기가 데이터고 5V는 그러면 여기잖아. 이렇게 달면 되는 거네. 됐죠? 여기 끝났죠 그러면? 자, 얘는 3 LED. LED 반대쪽은 그라운드고, 아, 그럼 얘는 반대로 돌아가 있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아, 이렇게 연결되고, 요거는 그라운드 연결되고. 다 됐네요. 그러면 앞면 뒷면 구리 붓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한번 해보죠. 아! 이거 연결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이렇게 이거 하면 좀 불편하니까 제거는 어떻게 하지? 잠깐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없나요? 뭐 나중에 다시 하죠 뭐. 일단 취소하고. 자, 얘가 지금 먼 길을 좀 가야 되거든요. 아, 먼 길도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해결되겠네요. 자, 여기서 딱 겨냥하고 여기서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하 터널 뚫고 뒷면으로 이렇게 가서, 야, 여기 막히네요. 막혔네. 아, 여기 비하 뚫고 들어가도 되려나? 요 안에 비하가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거는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왠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만든 ESP32 보드도 칩 밑에 막 여기저기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나가도 상관없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되죠. 요만큼 뚫고 올라와서 다시 지나서 여기서 앞면으로 유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V 여기까지 와서, 아이 참 힘드네. 단축키를 잘 몰라가지고 요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클릭 V 연결 다 됐죠? 모든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자, 체크하면, 아, 오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 됐죠. 3D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그럼 이제 온소프트 센서가
박혀진 여기는 핀 헤더 달아가지고 OLED 탁 꼽는 거고, 그럼 OLED가 요 실크 스크린 잘린 거랑 상관없죠. 실물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니까. 아마 요 두 개 핀은 아두이노에 그 프로그램 집어넣는 핀에 해당이 될 거고요. 프로그램 집어넣고 여기 전원선 딱 꽂아주게 되면 저 OLED의 온도와 습도 값이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네요. 이거 근데 온소프 센서 SNT 주문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를 보통 눕혀가지고 딱 붙여서 만들거든요. 요렇게 딱 세우기보다는 딱 구부려가지고 기판에다가 파란 부분을 딱 붙이는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튼 다 되었습니다. 자, 이거 뭐 주문하는 과정은 어차피 동일하니까요. 요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해가지고 노칸다의 카이캐드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뭐 혹시나 특별하게 나는 이런 내용이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아예 나는 이런 내용이 필요했는데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조금 더 보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그건 저도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결정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 제가 이번 주는 뭐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올려놓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놈이 저런 내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실 분이 없다면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어요. 화면 중앙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시드머니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 버튼이 보일 겁니다. 누르시고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33%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기왕지사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후자의 방법은 유튜브에 배를 불려주는 것이지 우리 그 상호간에 이득이 아닌 상황이니까 어쨌든가 뭐 가능한 방법으로 녹한다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한다는 유튜브로 수익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유튜브 가지고 수익금이 빵빵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도 뭐 이거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도 다음 주 되면 이거 라이브 방송하는 게 기다려진다, 하고 싶다, 막 이런 어떤 에너지원과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유튜브로는 지금 수익금이 거의 없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 어느 누구라도 지금 제 입장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거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럼에도 녹한다는 일단 그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제가 기부를 해드리는 만큼 테이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 사람들 왜 합니까?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면 광고 수익 생기는 거 가지고 또 뭐 재미난 거 만들고 또 그거 가지고 재미난 컨텐츠 만들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데 재미난 컨텐츠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늘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거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할 만한 여지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한다가 끊임없이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이렇게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에너지와 명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강요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늘 그 치사하게 결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항상 모든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님 반갑습니다. 차이님 늦게 오셨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결과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결과물 요겁니다. 자, 더 질문하실 분들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시면 이게 딱 그 공개되어 있는 채팅방 검색하는 데가 있거든요. 심심한 녹한다라고 딱 붙여가지고 6자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00여 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좀 이렇게 소극적이셔가지고 사람 많은데 못 들어가고 이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뭐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안 하셔도 되고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만들고 있냐, 무슨 어떤 고민거리가 있냐, 무슨 질문을 하냐, 무슨 대답을 하냐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어차피 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같은 어떤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의 흐름만 봐도 분명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주 건전한 커뮤니티를 녹한다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셔도 되고, 물론 제가 항상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 채팅하고 이런 거 좀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하고 있을 때 물어보시면 아주 잘 말을 하는데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녹한다를 찾으시면 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나머지 분들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뭐 무슨 답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녹한다를 찾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